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넘어온 지표들이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반등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최근에 캔들 보면 110 근처에서 계속 까딱까딱거리면서 이제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그대로 강세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수도 있다. 또는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두 개가 충돌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주로 달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반응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이게 이제 시간대별 차트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3.5% 넘어갔었거든요. 3.5% 넘어갔다가 이제 밀려서 3.48%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2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4%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4%하고 3.5% 정도라면 이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더라도 상승 속도가 되게 무뎌지는 자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기대감, 이게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2.5%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을 2.5% 올려놓는 거는 이제 제법 큰 자금이 들어와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쩌면 좀 단기 하락에 대해서 좀 너무하다라고 보는 어떤 제법 어느 정도 굵게 되는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그럼 우리 증시도 반등하게 되겠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 헤지 펀드에서 매수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아주경제 보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일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게 애플이라는 종목을 올릴 정도면 좀 잘하면 이번이 바닥일지도 몰라라는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시장을 조심스럽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반면에 반등을 해도 어중간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지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 못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쌍바닥 놀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5만 5천 원대 정도 되는 자리, 이 근처에서 계속 시원스럽게 돌리지 못하고 이제 놀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게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도 7월 저점에서 그 근처에서 테스트 할락 말락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61선은 확실하게 저항이고, 밑에 여기서 지지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7월에 저점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주가 못 올라가면 우리 증시가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 반등폭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약세 보였던 건 PC 산업에 대한 어떤 걱정이 계속 미국에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AMD 이런 데로 봐서 PC 쪽이 좀 역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7월 저점이 확실하게 바닥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서가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다행히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순매도를 하지만 매도를 세게 하진 않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3,400억인가 팔았을 거예요. 삼성전자 1,900억, 하이닉스 1,500억 정도 팔아서, 그러니까 두 종목 빼면 또 순매수예요. 어쨌든 매도하긴 했지만 순매수한 업종 수가 더 많았죠. 다음에 이제 기관은, 제가 이제 금융투자는 한동안 좀 매수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 매수 들어올 때 지수가 좀 넉넉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도긴 하지만 이제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아서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이제 SDI,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 2차전지 매수를 했고, 현대모비스,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방산주라든가 여행 관련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순매도 쪽, 그러니까 전기전자, 2차전지, 자동차였는데 전기전자가 최근에 계속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종료 이런 언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화이텍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화이텍은 제가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 분석한 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예, 뭐 이럴 거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느낌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동아기업.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2차 전지를 좀 팔았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이 종목이 없어졌잖아요. 순매수 상위에서. 2차 전지 팔고 좀 다른 쪽으로 넘어온 측면이 있고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여전히 담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그 아래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근데 약간 IT 기업들이 그대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탑스라든가 LMS 오늘 상한가까지 간 종목인데 그다음에 SFA, 이녹스 첨단 소재, 심텍. 그러니까 전통의 반도체 장비 쪽이 아니라 다른 어떤 IT 계열의 종목을 좀 담는, 그러니까 실적 숫자 잘 나오는 기업들을 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이 과연 연속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연속 하락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다우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나스닥이 더 올라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특히 애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 주는지 사실 제가 2, 3주 전에는 테슬라가 제일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식 분할 이후에 올라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저 7월 바닥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FMC 직전인데 금리를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제 3.5 그러니까 2년물 4.0 10년물 3.5를 상단으로 보고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될 거냐. 돌파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로 갈 거냐. 요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해석,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처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기술적 반등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계속 매도를 한다면 설령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2,500대 초반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확 사갖고 이제 선물 매집해서 이제 뭐 들어 올리고 뭐 이런 어떤 플레이를 하는 쪽으로 가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걱정돼서 파는 거라면 뭐 우리나라가 산업 근본적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석유 사오는 거, 석유 사오고 밀 사오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필요하고 오늘 특징은 뭐 업종 올라간 게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비철금속, 로봇, 여행 이런 조합으로 갔는데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조합은 아니죠. 뭐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화학, IT 이런 게 섞여서 가야 되거든요. 이 구도가 좀 아직은 이게 마음에 드는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좀처럼 이틀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외국인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기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음에 주요 종목 낙폭이거든요. 코스피 29% 정도,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2020년 이후에 최고점 대비 낙폭인데 하이닉스 한 40% 빠졌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외국인 눈높이로 바꿔봐요. 예, 달러화로 바꿔보면 코스피가 무려 43%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반토막 났습니다. 54%. 놀라운 건 LG전자가 지금 63%나 폭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좀 외국인들 시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아직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다리는 한 방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됐든 환율이 됐든 뭔가 좀 확실하게 빠져주는 게 좀 보여야 제가 보기엔 환율 1,350원 정도 가는 방향이면 외국인들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확인돼 줘야 좀 시장이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조건이 좀 안 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LDR이 낮아서 ADR이 낮아서 종목별 중소형주 쪽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이 누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내용은 이제 유튜브 방송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요 자막에 나가는 대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기업 분석 저희가 꾸준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공부 좀 많이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주가 아니고요. 이 회사 뭐 하는지 공부하자라는 취지니까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